오늘은 딱 뽑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약 만드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무슨 공약하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 챗 GPT 활용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요. 우리 학교는 다 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우리 학교는 돈이 안 드는 공약만 해야 한대요. 열심히 찾았는데 쓸만한 공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3가지 포인트만 알면요. 2학기의 당선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임원 코칭을 하면서 찾은 이 방법만 알면요. 당선율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이것부터 알고 가야 돼요. 2학기 회장은 1학기 회장이 할 수 없는 공약들을 내걸 수 있는데요. 오직 2학기에만 쓸 수 있는 공약이에요. 이걸 아는 친구랑 모르는 아이는 연설할 때 완전 달라 보여요. 일단 8월 계약 첫날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덥죠? 점심 먹고 밖에 나가도 햇빛 맞으면 정말 사르르 녹아버릴 것 같고, 이때 필요한 공약은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늘막 설치 건의, 실내 개방 건의, 선풍기 추가 건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10월쯤 되면 좀 더위가 사라지고요. 선선하죠? 날씨가 딱 좋아지는 시기인데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건 야외 활동인데요. 반별 스포츠리그, 피구 줄넘기, 피파 반별 토너먼트. 기존 체육용품은 그대로 쓰고요. 학생회가 기획만 하면 됩니다. 이제 11월이에요. 이때는 좀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럴 때 핫팩 나눔 이벤트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핫팩을 사는 비용은 학생회 예산에 맞는 그 범위 안에서 정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일회성 정도 정말 추위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죠. 혹시 핫팩이 부담이 된다면 따뜻한 문구를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이에요.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꾸미기 대회, 학교에 원래 있는 트리를 활용하면 돈도 들지 않고요. 반별로 트리를 꾸미고 전교생 투표로 1등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6학년은 따로 챙겨야 되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6학년은 졸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건드리는 공약 하나가 표를 확실히 가져옵니다.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친구가 6학년 졸업 이벤트를 공약 연설로 넣었는데요. 6학년 선생님께서 먼저 좋은 공약이네 라고 하셨대요. 물론 선생님뿐 아니라 6학년 친구들에게도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정리할게요. 2학기에는 달마다 공약이 달라져요. 8, 9월은 더위를 잡고요. 10월에는 축제나 행사들을 기획을 합니다. 11월에는 추위를 역이용하고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와 졸업, 추억을 활용해 보세요. 이게 1학기 회장은 절대 못 쓰는 공약이에요. 이번에는 시즌에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은 공약이에요. 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내가 신청한 노래가 스피커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 방송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돈도 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구글 폼이나 쪽지로 받으면 됩니다. 또 요일별 테마를 정해도 좋습니다. 월요일은 신나는 노래, 금요일은 신청곡. 그 다음은 급식 메뉴 투표예요. 이걸 할 때는 영양사 선생님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면 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대여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대여함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두고 오면 참 난감하죠. 쉬는 시간에 할 게 없을 때 보드게임, 카드게임, 운동장에서 쓸 체육용품을 대여하는 거죠. 줄넘기, 축구공, 연필 지우개를 깜빡했을 때, 학용품, 다쳤는데 보건실 가기 좀 애매할 때, 밴드. 필요한 순간마다 회장이 챙겨준다라는 느낌이죠.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기증을 받아도 좋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요. 학교 한 켠에 바구니 1개면 충분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면 좋을까요? 대여 기록장을 하나 만들어서요. 이름이랑 날짜를 적고 빌려가는 방식이에요. 노트 1권이면 충분해요. 공약 하나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결한 거죠. 그 다음은 포토존이에요. 복도 한 켠에 꾸미면 딱인데요. 아니면 남는 공간 있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계절이나 행사마다 포토존을 꾸미면 좋습니다. 2학기 시작을 응원하는 응원 포토존, 10월, 11월은 가을 테마로 꾸며볼 수 있고요. 12월은 크리스마스, 졸업 시즌에는 졸업 기념 포토존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벽에
붙였다 뗐다 하는 방식으로 만들면요.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행사 기획이에요. 이 공약이 왜 강력하냐면요. 어차피 학교에서 하는 행사인데 하면 내가 기획에 참여한다고 하면 선생님도 학생들도 좋아할 거예요. 2학기 주로 있는 행사들을 보면요. 체육대회, 운동회 때는 단별 응원가 정하기, 응원 도구를 기획해 보는 거죠. 또 학교 축제에서는 부스디어 아이디어 제안, 학교 공연 무대 기획, 그리고 사생대회에서는 작품 전시 방식 기획, 크리스마스 행사에는 트리 꾸미기 대회, 반별 카드 만들기 대회를 추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점심시간 노래 신청하는 것, 대여함, 포토존, 행사 기획. 이 공약들이 계속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바로 체감이 되고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전교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이에요.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요. 우리 학교 맞춤 공약을 찾는 거예요. 앞에 소개한 공약들이 다 있다고요? 아니면 우리 학교와 맞지 않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학교를 불편한 눈으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학교 지도를 그려보세요. 급식실, 화장실, 복도, 강당, 운동장. 거기서 가장 불편하고 짜증이 났던 순간이 바로 공약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이용했더니 한 친구가 30분 만에 공약을 다 찾았습니다. 진짜 그 학교에 딱 맞는 공약들이었어요. 방법을 알 때랑 모를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급식실.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불만도 좀 있습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메뉴만 나오지? 이 생각 해본 적 있죠? 이것도 공약이에요. 급식 메뉴 학생 투표제. 아니면 급식 메뉴를 내가 건의해보는 거죠. 2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메뉴가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 다음, 왜 맛있는 메뉴는 빨리 사라지는 거지? 맛있는 거 없어서 늦게 갔다가 억울했던 적 있죠? 인기 메뉴 추가 배식 건의. 영양사 선생님께 이 메뉴가 인기가 많으니까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건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친구가 급식 투표 메뉴 공약을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 끝나고 모르는 6학년 언니가 와서 그거 진짜 되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급식실에서는 너무 줄이 길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땐 학년별 급식 순서 조정 건의예요. 줄 서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학년별로 시간을 나눠서 내려오면 해결이 돼요. 급식실의 불편함은 전교생이 매일 겪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그 다음은 화장실이에요. 매일 가는 곳인데 불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휴지가 없지? 없을 때 진짜 난감하잖아요. 화장실 소모품 관리 건의.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왜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이 이렇게 붐비지? 10분 쉬는데 줄 서다가 끝난 적이 있나요? 학년별로 화장실 사용 시간 분리하는 걸 건의해보기. 규칙 하나만 바꿔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복도예요. 복도랑 관련된 공약은 거의 내지 않는데요. 한번 우리 학교 복도를 생각해 볼게요. 복도가 좀 심심한데? 학생 작품 전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술시간 작품 그대로 복도에 걸면 돼요. 내 그림이 복도에 걸리면 너무 좋겠죠? 오늘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2학기 공약, 인기 있는 공약, 우리 학교 맞춤 공약까지. 공약은 거창한 것보다 공감되는 것이 선택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나? 연설문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연설문은 썼는데 외우기가 어렵고요. 앞에 서면 너무 떨려요. 내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죠. 목소리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준비된 아이랑 차이가 딱 나요. 목소리도, 눈빛도, 자신감도요. 애들은 그걸 느껴요. 실제로 공약이 좋은데 연설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약이 평범해도 연설을 잘하면 당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전달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 1:1 맞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문을 같이 만들고요. 어떻게 읽어야지 설득이 잘 될지, 어떻게 강조하고 언제 멈춰야 될지, 아이가 혼자 하면 혼자 끙끙 앓고 힘들 시간을 확 줄여줍니다. 코칭을 받은 학부모님께 많이 들은 말이에요. 우리 아이 당선됐어요. 선생님 애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가 연설에서 제일 잘했대요. 우리 아이 1학년 때 떨어져서 속상했는데 2학기 때 당선됐어요. 코칭 신청 링크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